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숨겨진 보험을 찾아드리는 MTN 보물섬 진행의 오민주입니다. 내 월급 준비가 잘 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참 궁금하고요. 노후 자금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 많은 분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금융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는 거 어떨까요? 24시간 무료 상담 가능한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거든요. 전화는 02-2077-6394번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단문의 경우 013-3366-8289번 열려 있습니다. 긴 문자의 경우 샵 0988번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도 있으니까요. 어떤 상황 또 어떤 문제 다 좋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물섬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죠. 보물섬 토크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안석훈, 이정열 전문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드리는 라이프C 안석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금융 파트너 이정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이 든든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종신보험 제대로 활용법입니다. 종신보험 이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비싸고요. 이거 잘 가입한 게 맞나 싶습니다. 또 이것저것 다양한 기능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떤 걸 취사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안석훈 전문가님,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그 종신보험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앵커님, 네. 우리 궁정 같은 그 영등포 세무서 네. 예전에 예식장이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몰랐어요. 그렇죠. 이 영등포 세무서는 과거에 목화 예식장이었습니다. 목화 예식장이었는데 이 목화 예식장의 사장님께서 갑작스러운 유고로 그 자식이 상속세 재원이 없어 목화 예식장을 물납으로 국고에 납부했습니다. 이후 영등포 세무서로 활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 이 부동산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면서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빈도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활용법에 대해서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강남 부자들의 금고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금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금이나 현금도 있는데요. 거기에는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 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상속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거액의 상속세를 준비하는 것은 큰 위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이후 6개월에는 일시납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통해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종신보험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경제활동기, 한마디로 자산을 형성하는 시기에는 가장의 사망보장 기능으로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자산이 형성된 이후에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세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세계의 부호인 유대인들은 이런 종신보험의 기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민족인데요. 미국인 평균 1인당 사망보장은 10만 불. 근데 반면 유대인들은 100만 불, 그러니까 한화로 11억 정도를 가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 또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첫 번째는 이제 현금입니다. 네. 그리고 물납, 그리고 그다음에 담보대출, 매도 등이 있는데 첫 번째 이 현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현금은 부동산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취약한 부분입니다.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드물고요. 그리고 또는 금융상품에 있는 경우 중도 해지 수수료라든지 또는 주식 펀드에 있는 부분들은 매매 손실, 매매 시기에 따른 매매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납을 하는 경우인데요. 물납을 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익만큼을 자산의 손실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상속세보다 기준가액이 높을 때 이 물납을 하는 경우에
그 차익만큼의 반환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야 될 상속세는 5억인데 기준가 10억인 건물을 물납으로 할 경우 그 차익인 5억은 어떻게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이 물납은 피해야 피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예. 네, 그리고 담보대출입니다.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가로 적용된 것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상속가액이 상향평가되면 상속세가 그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또한 좀 더 불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부동산 매도, 이것도 6개월 안에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매도를 하시게 되는데 6개월 안에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것은 급매 처분하면 거기에 따른 가격 손실도 예기치 못한 손실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한 이 상속, 가격 노출로 이 상속가액이 상향평가되면서 또한 상속세의 증가가 되도록 상속세 부담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종신보험은 일시납으로 내지도 않고 내가 나눠서 납입 기간을 10년 납, 20년 납, 30년 납으로 나눠서 상속재원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순간에 현금화해서 어떤 상속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뛰어난 금융상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10억이 있다. 내가 만약에 집이 내 10억이다. 그럴 경우에 자식이 1억의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안전하게 자산 이전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원과 절세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요, 상속세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종신보험을 누가 또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 보험료를 예. 구입하는 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금 문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보험료를 내는 남편이 계약자이고 수익자가 남편이면 세금 문제 없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내는 아내가 계약자이고 수익자인 경우 세금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내는 자녀가 계약자이고 수익자인 경우 마찬가지 비과세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부모가 계약자인 경우 그리고 자녀가 수익자인 경우 이렇게 상이한 경우에는 증여나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런 계약자와 수익자 그리고 피보험자 관계를 잘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에는 1차 상속과 2차 상속으로 나눠지는데 1차 상속은 뭐냐면 배우자 간의 상속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간의 상속이라는 것은 이 자산의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서 배우자 공제라는 것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괄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는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 2차 상속은 이제 혼자 남은 배우자에서 자녀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배우자 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일괄 공제 5억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만약 강남에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는 이런 2차 상속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좀 더 평균 수명이 긴 배우자 명의로 2차 상속에 대해서 종신보험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상속을 위한 절대 꿀팁이라고 할 수 있죠. 꿀팁이요? 네네. 오늘 많이 나오네요. 앵커님, 예. 그리고 요즘에 그 여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이에서 종신보험을 활용한 3세대 플랜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3세대 플랜이요? 저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보세요? 예. 이것은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을 뛰어넘어 손자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할아버지가 계약자가 되고요. 네. 피보험자는 아들, 그리고 수익자는 손자로 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이 자필 유언에 따라 계약자를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손자는 두 번의 상속에 걸치지 않고 세대 생략을 통해서 단 한 번의 상속세로 10억의 자산 이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 생략을 통해서 절세와 안전한 자산 이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활용법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상속세 납부 재원은 현금, 물납, 담보대출, 그리고 부동산 매도, 종신보험인데 그중 납입 기간을 내가 정해서 상속 재원과 절세를 할 수 있는
종신보험의 기능이 가장 활용법에 유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자산 이전을 하고자 하는 또는 부동산의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해서 자식이 돈을 내고 자식이 수익자로 해서 준비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상속세 재원 마련이 준비가 수월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2차 상속에 대한 준비인데요.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그리고 특히 강남 지역에 내가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이런 배우자에게서 자녀로 넘어갈 때 필요한 2차 상속세 재원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세대 플랜입니다. 할아버지가 세대를 뛰어넘어 세대 생략을 통해서 상속세도 아껴주고 그다음에 손자에게 상속세 재원도 마련해주는 이런 좋은 방법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고요. 이처럼 그 자산이 생각보다 많으면 상속이 문제고요. 자산이 생각보다 적으면 노후가 문제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상속세를 정확하게 계산을 통해서 이 재원 마련 꼭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주제로는 종신보험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준비되어 있네요. 화면으로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요. 내 보험을 효자로 키우는 방법이라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열 전문가님, 일단 주제부터 귀에 확 들어오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물건을 구입한 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활용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평생을 함께할 우리 친구이자 효자인 보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구입해 놓은 이 보험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활용하고 계신가요? 활용법을 잘 몰라서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되거나 또 꼭 알아둬야 할 그런 기본 수칙을 알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보험을 효자로 지켜줄 기본 수칙 3가지와 그리고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가지 하나하나 보죠. 기본 수칙에서 첫 번째는 고지 의무고 두 번째는 주소 변경이 됐을 때 통지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업 그리고 직무가 변경됐을 때 통지해야 될 의무인데요. 우리가 권리를 잘 주장하려면 또 의무를 잘 지켜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말하는 의무 고지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요. 계약을 하실 때 바로 내 과거 치료 병력이나 직업 그리고 또 운전 여부를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두상이 아닌 서면으로도 정확히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만약에 제대로 알리지 못하게 됐을 경우는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권한이 생기게 돼서 이때는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해지 환급금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이 없게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소가 변경됐을 때는 보험사에 알리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왜 알리게 될까요? 간단한 안내장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는 계약자가 끝으로 알려놓게 된 이 마지막 주소로 중요한 안내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 안내장에는 실손 재가입 안내장이나 뭐 실효 안내장 그리고 해지하게 되는 해지 안내장 등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그런 안내장을 못 받게 되면 해지가 되고 실효가 되겠죠. 그럼 실효가 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당연히 계약자의 책임으로 돼서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실효나 뭐 이런 부활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될 텐데요. 실효와 부활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리면 실효, 효력을 잃는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언제 실효가 되느냐? 보험료를 2달 내지 않았을 때 실효가 되는 것이죠.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계약이 돼서 해지가 될 때 해지 안내장을 주는 납입 최고 안내장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기간은 바로 납입 기일이 되는 그런 다음 달의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이런 납입 최고 기간까지 보험료는 그냥 납입하기만 되는 정상 입금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최고 기간을 지나서 납입하게 될 때는 보험사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다시 부활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해지한 것을 다시 살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부활이라는 것은 2년이 되었던 예전하고는 달리 지금은 3년까지를 부활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예전에 가입한 거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되겠죠. 그런 장점이 있지만 실효된 기간 동안에 못 냈던 그런 기본 납입 보험료를 내야 하고 연체 이자도 한꺼번에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부활하기 전까지의 그런 기간 동안에 병원을 다녀오는 일이 있다면 또 계약이 또 제대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또 부활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기간에 신상품처럼 90일의 면책 기간도 암에 걸렸을 때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러겠네요. 네. 사실 요즘은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사들이 금융주소 한 번에 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일일이 변경하지 않아도요. 보험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주소 변경하실 때 다른 보험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참 유용한 정보일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지켜야 할 수칙, 이번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그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에 가장 연관이 되는 직업 직무가 변경됐을 때 통지해야 할 의무인데요. 네네. 만약에 통지하지 않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사례로 살펴보실까요? 네, 사례 한번 함께 열어보시죠. 첫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생산직으로 변경이 됐고요. B씨는 회사 그만두고 택시 운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업 변경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상해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럴 경우 보상이 될까요? 이런 경우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 네. 위험 등급이 처음에 낮은 사무직이었는데 그 다음에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 전후에 보험료 비율을 봐서 그만큼의 보험료를 삭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를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지급하게 되거나 또 분쟁의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페널티 같은 게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렇게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서 통지를 안 하게 됐을 때는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가입한 보험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변경됐다라는 사실도 잘 알리셔야겠죠. 그리고 또 병역 의무를 위한 군인의 되는 경우는 고지하지 않으셔도 되는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업으로 또 바뀌었을 때 이게 변경해야 되나 고민이 되실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보험사에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겠죠.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직업, 운전에 따라서 위험 등급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 처리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위험 등급이 올라가게 된 경우는 당연히 그 위험률만큼 그 금액 차이를 납입을 하고 보험료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위험 등급이 반대로 떨어지게 된 경우는 오히려 이제 정산돼서 금액을 돌려받게 되고 그리고 보험료도 줄어드는 효과가 됩니다. 이렇게 보험을 효자로 지킬 수 있는 3가지 의무를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예. 그럼 앵커님, 이렇게 보험료를 좀 아낄 수 있는 꿀팁 하나 좀 알려드릴까요? 오늘 두 분 아주 작정하시고 꿀팁 챙겨오셨는데요. 너무 네. 좋죠. 네, 그렇죠. 어떤 거예요? 앵커님께서 건강을 예. 잘 챙겼다 하는 3가지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거요? 첫 번째는 혈압이 정상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네네. 표준 정상적인 그 체중을 유지하고 계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맞는 아주 것 좋으시네요.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BMI 지수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끝으로는 혈압, 그다음에 몸무게, 그런 다음에는 1년간의 비흡연이 있으면 건강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왜 웃으세요? 안 전문가님. 건강체 예. 이렇게 할인이 되게 되면 6%에서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주 예. 좋은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종신보험에만 해당이 됐다면 요즘은 가끔 건강보험에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들었던 그런 상품에서도 지금 건강관리를 잘 해서 혜택이 될 만한 건강체다 했을 때는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보험료도 또 할인받고 또 그만큼 먼저 냈던 보험료도 일부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흡연할 것 같은가 봐요. 전문가님께서 아닙니다. 크게 웃으셨어요. 네. 아무튼 근데 보험사 측에서 제가 흡연을 하는지 금연을 했는지 이거는 어떻게 알아요? 네, 그것은 내가 건강체일 것 같다 하면 보험사로 연락해서 우량체 네.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보험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간호사가 직접 가서 간단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소변 검사를 하게 되면 1년간의 니코틴 유무, 한마디로 흡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유무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역시 조사하면 다 나오네요. 알짜 정보 챙기는 꿀팁이었고요. 이어서 안 전문가님,
옆에서 계속 웃으시던데 이번에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이번에도 제가 좀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이번에도 가입한 보험을 이제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제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러한 제도들을 이용하게 됐을 때 가입한 보험을 잘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감액과 감액 완납이라는 그런 제도성 특약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약관 대출이라고도 하죠. 이런 보험 계약 대출과 그리고 중도 인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럼 사례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사례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사례 볼까요? 박철남 씨는 직장에서 정년 퇴직한 후에 매달 30만 원의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해약할까 고민을 하다가 보험료를 일부 줄여서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20만 원으로 변경했는데요. 얼마 후에 등산하다가 다쳐서 입원을 했는데 다행히 유지하던 보험으로 입원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관련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럴 경우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에는 감액 완납, 연장 정기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사례의 경우 박철남 씨의 경우는 보장을 줄이는 감액이라는 제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장의 일부를 줄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주계약 1억에 특약을 넣어 있을 경우 주계약 1억에서 사망보장인 5천으로 감액을 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돈을 환급받게 되고, 그리고 납입하던 보험료도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또 줄어들게 되겠죠. 그 대신에 이제 특약에 대해서는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박철남 씨의 경우처럼 특약에 대해서는 보장을 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액이라는 것은 보장을 좀 줄여서 일시에 목돈도 받고, 그리고 또 보험료를 줄여서 납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감액 완납이라는 것은 변경 신청 시에 이제 감액해서 나오는 그 해지환급금을 이렇게 받지 않고 도로 보험사에 일시납처럼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장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처럼 보험료는 내지 않고 앞으로 보장은 좀 줄이지만 이제 계속 보장받고 싶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년 납 주계약 1억인 그리고 특약을 넣은 상품이 있었다. 그랬는데 10년 후에 감액 완납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0년 내야 될 것을 10년만 냈으니까 보장이 1억에서 5천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납입하던 특약도 같이 돈을 더 이상 안 내는 거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감액 완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안석훈 전문가님, 네. 연장정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연장정기는 또 어떨 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연장정기는 감액 완납처럼 장래 보험료를 안 내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 기존 보장의 크기를 그대로 연장하는 기능을 연장정기제도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미성년이나 또는 아직 독립하기 전까지 이제 가장의 사망 보장을 좀 연장해야 되는 경우, 네. 그래서 만약에 10억의 사망 보장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5억으로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10억을 보장받길 원하는 그 시청자분들이나 또는 고객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연장 정기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납입한 보험료를 활용해서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럼 앵커님, 이번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셔서 또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로 세 번째 사례 열어보겠습니다. 직장인 김다홍 씨는 전세 보증금이 인상이 되자 자금 마련을 위해서 고민 끝에 보험 계약을 해지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해 사고가 발생해서 병원비로 큰 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제야 납입한 보험에서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정말 이번 사례 안타깝네요. 그럼 지금 사례처럼 목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요, 보험에서 돈을 또 활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하게 됐는데 활용 방법을 미리 알아두지 못해서 급작스럽게 해지를 하는 안타깝게 되는 사연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약관 대출이나 중도 인출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적립돼 있는 해지환급금을 이용해서 목돈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약관 대출을 살펴보시면, 약관 대출은 상품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50%에서 95% 내에서 내 마음대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점으로 보면은 신용 등급의 좌우가 안 된다는 점인데요.
약관 대출 이자를 갚지 않더라도 신용 등급이 하락하지 않고 또 중도에 상환을 해도 상환 수수료도 내지 않습니다. 아, 예. 네, 그런 장점이 있지만 미납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기 때문에 계속 밀어두시면 안 되실 것 같고, 그리고 계속 미납이 연속되게 되면 보험을 유지하기 힘드실 테니까 바로바로 정산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그런데 이제 한 번에 목돈을 갚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매달 나눠서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는 원리금 균등 상환 제도를 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끔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자가 높게 뭐 9% 이상으로 내는 그런 약관 대출 이자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상품의 예정 이율 자체가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상품의 가치가 높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고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앵커님 또 중도 인출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중도 인출 뭔지 아실까요? 중간에 돈 인출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내가 적립해 놓은 그 해지환급금을 이용할 때 은행의 CD기를 생각하면 되는데 중도 인출 수수료 1,000원이나 2,000원의 비용만 내고 돈을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도로 갚아야 된다든지 이자를 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장점이지만 내가 낸 돈 적립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 목적이 연금이었다 했을 때 나중에 연금으로 신청하게 되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그 점을 체크하시면 되고, 또 중도 인출한 금액을 다시 갚고 싶어서 입금하고 싶을 때는 이게 추가 납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사업비,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그 사업비 한 2에서 3%가량을 차감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서 장기 계획을 세운 다음에 사용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달만 쓰고 갚을 예정인 건지 아니면 계속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약관 대출이 유리한지 중도 인출이 유리한지를 한번 짚어보시는 게 좋으시겠죠? 정말 생활 속에서 유용한 정보들 짚어주셨어요. 소중하게 가입한 보험이 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 미리미리 알아두셨다가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보물섬 토크, 종신보험의 제대로 된 활용법과 내보험, 효자로 키우는 방법 두 가지 주제로 안석훈, 이정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물섬 토크였습니다. 숨겨진 보험을 찾아드리는 순서죠. MTN 보물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재무관리와 보험, 신용 등 어떠한 고민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02-2077-6394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9번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고 계셔서요. 문자 사연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8117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오래전에 가입한 증권 살펴보니까 3대 질병이 7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된다고 하네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열어볼게요. 1159님께서 조금 전에 또 문자를 주셨네요. 보험 계약에 압류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피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다급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안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너무 많은 대출로 인해서 이제 압류가 들어오시는데요. 이럴 때는 이 보험 상품도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명의 변경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명의 변경하실 때 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자와 수익자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 명의 변경을 해서 이 압류에 대한 리스크를 좀 피해야 하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좀 간략하게 짚어드렸는데요. 만약에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이시라면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저희가 보다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상담까지 좀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나도 방송 보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계속 화면에 나가고 있죠. 전화 02-2077-6394번, 문자 013-3366-8289번 열어놓고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더 알찬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석훈 전문가, 이정열 전문가, 여민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